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결전의 날이 왔네요. 네, 드디어 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조금 전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선거인단 4,420만 명이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이제 행사하게 되겠죠. 네. 물론 사전 투표율이 36.93% 역대급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빼고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는 전국 94만 5천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로는 지금 2.1%가 나오고 있고요. 대구가 2.6%로 가장 많고 전남이 1.4%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벌써 투표하고 오셨다는 분들, 하고 오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열기가 뜨거운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역대 이전 다른 선거랑 좀 다른 점이요.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투표가 있다는 점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전국의 재택 치료자가 어제 기준으로 116만여 명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그렇게 돼서 일반인, 그러니까 비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까지 하게 되는데 확진자 격리자 투표를 그 이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사전 투표 때는 투표소 밖에다가 이제 임시 투표소라는 거 세워갖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비확진자가 썼던 투표소를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렇죠. 대리 투표 이런 논란들 막기 위해서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게 했고요. 이를 위해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5시 50분, 그러니까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을 허용하고 이들 중에서 교통약자의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5시 반부터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예, 6시부터 7시 반까지 확진자분들 투표하실 수 있고요. 7시 반까지 도착하시면 되는 겁니다. 도착하신 분들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비격리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김준일 기자, 예. 그러니까 오늘 투표하시는 분들이 유의해야 될 것들 좀 더 짚어주세요. 일단 두 가지를 확실히 가져가야 되죠. 신분증하고 마스크. 예, 예.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마스크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예. 마스크 꼭 써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부 뭐 비치에 뒀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이 가져와야 되고요.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아니면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인데요. 이 모바일 신분증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캡처한 거는 아니고 공식 발행한 모바일 네.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확진자가 지난번 사전 투표에서는 5시 반부터 외출이 가능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동선이 조금 겹치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5시 50분부터 확진 격리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집에서. 네, 외출 허가. 예, 다만 뭐 오지라고 하죠.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교통약자는 5시 반부터 외출이 가능하고요. 네. 오늘 그리고 그 투표 참여 권유하고 홍보 활동은 가능은 합니다. 일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와 이런 뭐 그런 뭐 기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손가락으로 1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유권자의 경우에는 그런 투표해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가능한데 이게 선거 운동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투표소 100m 안에서도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요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선거 운동원이 아닌 그냥 일반 유권자들은 누구 지지한다 하는 손가락 표시, 예. 요걸 해서 인증샷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수 투표 뭐라고 해야 돼요? 순수 선거 운동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의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은 자기 가족한테 예. 뭐 1번 찍어라, 2번 찍어라 이렇게 권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예. 그런 거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거 운동원은 안 됩니다. 선거 운동원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7시 반에 출구조사가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영향을 이 투표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을지 뭐 그런 걱정이 살짝 있는데 뭐 많지는 않아서 그 숫자가. 출구조사 결과가 짠 하고 발표될 때 아직 줄 서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그냥 간다는 겁니다. 예. 네. 그 하나만 좀 헷갈리시지 않으셔야 될 게 보통의 유권자는, 그러니까 순수한 유권자는
1번, 2번, 3번, 4번 표시하는 인증샷 찍어 올려도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표소 안에서의 그런 행위는 부정입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예. 거. 그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출구조사가 몇 시예요? 출구조사는 지금 7시 반에 발표를 하는 걸로. 그러면은 확진자 투표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7시 반이면 예. 끝난다. 7시 반에 끝나는데 이제 확진자 투표 같은 경우에 이제 7시 반보다 조금 늦어질 이제 투표소도 몇 곳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7시 반부터 그래서 개표소로 투표함이 이동하게 되고 또 이동 시간 좀 고려하면 개표는 8시쯤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당선인 윤곽이 언제 나올지가 지금 궁금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게 선관위에서는 뭐 새벽 1시쯤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확진자 투표 관련해서 절차가 좀 더 늦어질 수 있고 개표도 마찬가지고요. 초박빙 승부가 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저희 CBS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에 6시부터 특집 방송을 편성을 했거든요. 네. 뭐 유튜브 노컷V 채널에서 같이 방영을 할 텐데 일찍 일어나셔서 같이 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까도 궁금해요. 워낙 사전 선거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달에 그 중앙선관위가 갤럽에 의뢰해서 투표 의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19대 대선, 그러니까 2017년 대선에는 투표를 꼭 하겠다. 적극적으로 투표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82.8%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83%입니다. 그러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네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본 투표율도 높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본 투표율이 분산됐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분산 거군요. 효과로 볼 수도 있어서 지금 어쨌든 70% 후반대, 지난번 대선이 77.2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조금 나오거나 높을 정도. 80%가 넘을 것이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예. 그 뭐 초박빙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던 것은 지금 김관일 기자가 뭘 안다는 건 아니에요. 알아서 한 말은 아니고 깜깜이 들어가기 전까지의 양상을 가지고 지금 근거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상하신 거죠. 그래요. 김관일 기자. 예. 뭐 지금 이제 요 얘기는 오늘 내내 1부, 2부 걸쳐서 계속 좀 해보기로 하고 저는 지금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미크론 상황, 네. 오미크론 상황을 좀 보고 네. 대선 얘기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몇 명입니까 확진자가? 이미 32만 명이 돌파가 됐습니다. 네. 어젯밤 9시 기준으로 32만 명이라고 당국에서 발표가 나왔고요. 네.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30만 명 넘은 게 지금 처음이죠. 역대 최고인 거고 10시 기준으로는 또 이렇게 지자체 추계한 거 합치면 뭐 33만 명 넘었다 이런 얘기도 들린 상황이어서 오늘 신규 확진자는 35만 명에 가까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5만 명에 육박할 거라는 예상치가 나와요. 예. 35만 명? 그동안 이게 오미크론 변이 있으니까 뭐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조만간 올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잖아요. 네. 대선 당일에 공교롭게도 그 정점에 진입한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2주 정도가 정점이 이제 계속될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 PCR 검사로 이제 당국에 집계되는, 그러니까 관측이 감지가 되는 숫자가 요일별로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발표되는 게 체감상 느끼기에 확진자가 제일 많을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수치가 정점인 건지 더 올라갈 건지 궁금합니다. 뭐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가천대의 정재홍 교수도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네. 오늘부터 2주 동안이 계속 뭐 30만 명대 정도 계속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일별로 좀 많이 다르죠. 근데 특히 이제 수요일에 항상 많이 나오니까 오늘 지금 많이 나온 거고 네. 문제는 지금 위중증 환자예요. 지금 어제 이제 중앙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게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1,007명이라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거든요. 네. 현재 지금 확보된 병상이 2,500 병상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1,800 병상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한 절반 정도 거의 찼다. 이 정도 보면 되는데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네. 모자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한 누적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그게 조금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가 35만 명 가까이 갈 것이다. 35만 명 육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오늘 투표장에 가게 되는 격리자 수가 예측치긴 합니다만 88만 명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격리자 저 격리자들 중에 투표권 있는 사람들, 예. 투표권 있는 사람들 수를 이렇게 해보고 사전 투표율 대충 계산해 보면 80만 명에서 88만 명 정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분들이 6시에서 7시 반 사이에 투표를 하시는 겁니다. 자, 어제 대선 주자들 막판 눈물의 대호소를 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어제 서울 도심에서 막판에 이제 새 대결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 청계광장, 여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제 촛불 집회를 했던 곳이잖아요. 예. 여기서 집중 유세를 했고요. 비슷한 시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기로부터 한 4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유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예.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신촌, 홍대, 이게 대학가 돌면서 젊은층 표심 공략에 부심을 했고요. 분위기는 어땠어요? 뭐랄까 좀 사진도 좀 나오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재명 후보 청계광장 그 사진입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윤석열 후보 시청 앞 광장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이게 홍대일 겁니다. 예, 홍대에서 젊은이들 대상으로 선거 유세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건 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정말 구름대 같이 모였더라고요. 그 안에 그 후보들 반응은 좀 같은 듯 다른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민주당 되게 비장했어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 영상을 이렇게 틀고 어게인 2002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노래 상록수 흘러나올 때 이제 눈물도 좀 보이기도 했고요. 네. 절박감을 담아서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국민의힘 위세장은 조금 더 이렇게 축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또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 앞세웠고요. 이준석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다 나와갖고 뭐 손에 손잡고 노래 부르면서 예. 뭐 유세를 펼쳤습니다. 홍준표 의원만 안 나오셨더라고요. 4년 만에 건강검진을 뭐 받게 됐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4년 만에 건강검진 날이 하필 어제였던 거예요? 그거 본인이 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분 빼고는 이제 원팀을 이뤄서 했다는 이야기고. 김준일 기자. 예. 이 뭐 총 집결한 모습 지금 사진만 봐도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와, 대단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일정이 저 시청 쪽에 있어가지고 좀 분위기를 사실 좀 봤어요. 아, 저기 계셨어요? 예, 뭐 진짜로 코로나 이후에 이 정도로 사람이 모이는 걸 처음 봤습니다. 거기서 방송 일정 스케줄 소화하고 쭉 다 뭐 청계광장, 시청 그쪽을 다 보셨군요. 예, 분위기를. 양쪽을 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이 좀 먼저 했고요. 윤석열 후보 쪽이 조금 뒷부분에 했습니다. 시차는 있었어요. 시차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 열기가 대단했고요. 눈에 띄는 게 이 유세한 분들이 좀 눈에 띄었어요. 어제 윤석열 후보 측에는 배우 김부선 씨가 왔어요. 그래서 연단에 올라가서 뭐 제주도가 낳은 세계적인 깐느 배우 옥수동 누나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를 했는데, 제가 여기 한번 오려고 그랬는데 용기가 안 났는데 우파들 놀이에는 처음 와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은 그동안 진보 진영 사람이었는데 우파들 놀이에는 처음 와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가짜 이재명 사기꾼 가짜 짝퉁이다 이렇게 좀 뭐 원색적인 비난도 하면서 뭐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레깅스 입고 댄스를 추겠다 뭐 이런 공약까지 당선 공약까지 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박지연 추적단 불꽃 기억하시죠? 예, N번방 사건 N번방. 공론화한 그 선대위 디지털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장이 연설을 한 게 좀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젠더를 갈라치게 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를 저격을 하면서 나는 불안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내일 웃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부선 씨와 박지현 씨의 등장이 어제 그 마지막 무대에서 도드라졌고 각 캠프의 표정도 궁금해요. 뭐 유세 현장뿐만 아니라 표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뭐 양당 다 지금 승리를 확신하고 있죠.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은 조금 더 근소한 차이로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차이는 좀 크게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뭐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은 아니잖아,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병역 기피도 하고 봐주기 수사하고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짓과 위선에 응징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심판의 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삭튀 정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삭튀가 뭐예요? 삭튀가 삭제하고 튄다라는 건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소셜 네트워크 SNS에 잘못된 내용을 막 올렸다가 금방 또 삭제하고 그러는 거였는데 이 정부 내내 이런 게 되고 있다. 그래서
후티 정권의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예. 아 마지막까지 뜨겁네요 정말. 추가로 관전 포인트 좀 나오지 않을까 두 개만 좀 말씀드리면요. 예. 사전 투표율이 그동안 좀 낮았던 TK, PK가 얼마나 결집될지 요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동안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덜 됐던 젊은 여성표가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그렇죠. 이게 여러 후보에 좀 분산될지 아니면 한쪽으로 쏠릴지 요거 마지막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연구소뿐만 아니라 1, 2부에 걸쳐서 이 얘기들 더 심도 깊게 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